네, 안녕하세요. 판다주식 TV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인 이 7월 29일 중화권의 증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그럼 반등 장세 관련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시장 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시황을 볼 것이고요. 마지막에 저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하면서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관련 뉴스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관영통신 신화사는요, 中国资本市场发展的基础依然稳固 하면서 항해관监管 政策 有利于 중국 장远 发展이라고 해서요. 이 중국 자본시장 기본적으로 견고한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 전반에 대한 당국의 감독 관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에 유리하다고 이 중국의 목소리, 보이스 오브 차이나로 볼 수 있는 중국의 목소리로 볼 수 있는 신화사가 이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국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중국 증시의 최근의 부진한 장세, 조금 반전을 기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고요, 이제 내용을 보면 최근 산업계에 불어닥친 규제 강화라는 부분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재조정하는 것이며 일부 기업에 편중된 이 시장 점유율 부분에 대한 재조정 의지를 이 중국 당국이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시진핑 중국 주석 장기 집권 위해서는요, 전국 안정이 가장 우선시되는 상황입니다. 대중영합주의, 다시 말해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이 시진핑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겠다는 정치적인 세법도 드러난 것이 최근에 이제 측면이 강했었는데요. 최근 중화권의 증시 부진에 대한 당국의 목소리인 신화사가 이 구두 개입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러한 부분을 이 증시가 곧바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당국이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 가운데 중화권 종목들은 전일 뉴욕장 이날 중화권 증시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1세기 경제 보도인데요. 이제 중국 주요 경제 매체인 21세기 경제 보도에서는 7월 하순 중국 당국은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하반기 경제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친 이 중장기 경제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고요. 경기 순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 시장의 이제 부채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들, 이제 부동산에 버블이 끼고 있는 점들을 우려하면서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 느슨하게 대응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등의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탄소 중립 등의 친환경 관련 이슈와 인플레이션 관련한 사안을 두고서도 상당 부분 회의가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날 오전에 이제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중국 당국 부동산 시장 규제 의지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제 션전, 청두하고 시안, 닝보, 짜오싱, 우시 등 6개, 주요 도시 6곳에서 매매용 부동산 거래의 표준 가격을 규정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한 관계자, 부동산 시장 한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표준 가격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매매용 부동산 시장 감독 관리 부문이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전에 한 몇 년 전이긴 해도 시진핑 중국 주석은 예전에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를 하는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 부동산 시장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동산 시장 잡는데 크게 애를 먹고 있는 중국이고요. 국내 사정 역시 이 부동산 시장을 잡는 데 있어서 이 문재인 정부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일보 일면 탑 이제 보면은 일면에는요, 이 중국股市 稳健发展有冲刺 디치라고 해서 중국 주식 시장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에너지, 힘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이렇게 구두 개입을 여러 주요 매체들에서도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보면은 관영통신 신화사를 필두로 해서 주요 중국 경제 매체들이 이제 뿔난 투자자들 달래기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본토 증시 조정이 다수 투자자들의 예상과 다른 수준까지 지속된 모습이고요. 이러한 조정 국면에서 시장 분위기상 이렇게 늘상 있는 일이며 추세적인 하락장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뿔난 투자자들 달래려고는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 것이 조금 먹히는 입장인지 뭐 하루 이틀 흐름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 중국 중화권의 증시가 기술적인 반등 장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이제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에 정지엔회의라고 해서 이 위원장이 있습니다. 중국은 위원장을 주석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회의만이란 주석은 일부 기업의 해외 상장, 국내 회귀 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부분을 지지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 해외 상장할 경우에는 이 중국 내 관련 법령과 이 감독기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이 입장을 드러냈고요. 증감회는 이 기업들의 상장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과 규칙을 준수해서 국내나 해외 상장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고요. 개혁과 개방이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식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큰 방향에서 개혁 개방이라는 중국 당국의 그 입장은 변한 바가 없다고 어느 정도 애들이 립 서비스를 해주는 식으로 시장 내의 이 충격을 조금 완화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은요, 이 중국 증감회에서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이 골드만삭스의 베이징 내 투자 부문 회사 인수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개혁 개방을 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주기 위한 하나의 행보로 해석이 되고요. 다만 이 투자는 거창판, 창업판 등에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국인들의 어떤 굉장히 셈이 빠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첨단 제조업을 키우려는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 선별적으로 해외 자본 유치 필요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키워서 내수 시장 이제만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은 조금 제한을 두고 거창판이나 창업방 등 중소기업 그리고 첨단 산업, 이 첨단 공업 등에 있어서는 지금 자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외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심산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는 중국 당국의 증권 부문을 해외에 개방하는 그 입장을 잘 드러낸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개방한다는 그 취지에서 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전 트럼프 대통령이 주구장창 외쳤던 시장 개방하라, 금융시장 개방하라는 그 입장도 이제 충족을 시키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돈도 조금 마련하겠다. 그래서 역시 셈법이 빠른 중국의 이런 행보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눈구렁이 같은 모양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28일 뉴욕 증시에서는 중화권 종목들 대거 급등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알리바바 5%대, 핀도더 15%, 징동 8%대, 니오네디즈, 바이두 등 굉장히 상승폭을 또 키웠습니다. 디디 출신 빌리빌리 K홀딩스는 이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해서 부동산 부문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10%대의 급등 장세, 리오토도 역시 15% 이상의 급등으로 최근에 부진했던 흐름을 조금 깨버리는 중화권 종목들의 흐름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어느 정도는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은 가운데요. 기술적인 반등을 보였던 중화권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날 그러니까 29일 장에서 보게 되면 이 상하이 종합지수가 장중 오전장이었지만 1%대, 선전성분지수 2.5%, 창업한 지수는 3% 중후반대의 급등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이나 대형 종목이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부분은 상하이 쪽은 조금 상승폭이 제한이 됐지만 민영기업, 민간기업이나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이제 주요 중소기업들 해서 그렇게 이제 반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최근에 낙폭이 컸던 그런 종목들이 포진한 이 상하이 이제 선전 쪽은 이제 상승폭을 상당히 키우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홍콩 쪽 역시 최근에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요.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장중이지만 항생 지수가 2.7%, 국유기업 지수 3.5%, 그다음에 레드칩 지수는 0.9% 정도로 조금 상승폭은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홍콩장에서 거래량이 조금 많았던 종목들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이 텐센트가 6% 급등, 메이투안 10%, 알리바바 4%, 징동 8.5%, 비리비리 10.5%, 네디즈 10%등 이 급반등 장세를 보이고 있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네, 장중에 오전에요. CNBC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China will still allow IPOs in the United States Securities Regulator Ted Brookerage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미국에서 이 중화권의 기업들이 IPO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국 로컬 뉴스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관련 법령과 규제안 등을 준수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신규 상장하는 것을 허용을 하겠다. 그렇게 시장을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시장 내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구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팡싱하이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이 부주석이 화상회의를 개최했고 주요 IB들과 주요 현안을 이제 회동을 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의미가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심리적인 효과를 한번 적용해서 요 최근의 흐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리 효과 관련된 용어에서 최근 중국발 악재를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디디 추싱발 악재로 중화권 종목들 다수 주가 급락한 것은 방아쇠 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작은 변화가 발생을 하면 그 영향이 전체로 확대돼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이 방아쇠 트리거 이펙트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볼 수 있었고, 한편 게인 로스 효과는 중국 당국이 세계를 상대로 펼치는 이 밀당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냉정하게 대했지만요, 나중에 상냥하게 대하면 상대에게 더 호감을 느끼는 현상이 게인 로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었다가 좋게 만들면 극적으로 이 좋은 효과가 확대된다는 점을 이 중국 공산당, 중국 당국이 한번 써먹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보면요, 투자 세계는 물론 인간관계에서는 다양한 심리 효과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투자를 하려면 우선은 차트를 보거나 시장의 기본 이제 분석할 펀더멘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개합니다. 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한국 경제의 이제 논평을 하면서요, 인민일보 논평을 인용을 해서 이 중국 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의 본분에 충실하라는 입장을 넌지시 내비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보면요, 互联网公司未来的引导方向应该是科技创新为实体经济 하면서 이제 천부적인 갖춘 능력들, 실물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저는 동양은 하이 컨텍스트라고 하고, 이제 고문맥 사회, 서양은 로우 컨텍스트, 저문맥 사회라고, 이제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도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어르신이나 보통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내포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상황에 따라서 캐치를 해야 된다는 점이 젊은 층들 혹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동양 사람의 그 심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디디 출신의 차량 호출 시장 독점, 텐센트의 무지막 지한 M&A 등의 제동을 거는 중국 당국의 최근 행보가 읽히는 이 인민일보의 논평으로 해석이 되고요. 요것은 조금 번외인데 제가 바이두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생각이 확장이 되길래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실 중단기 돈이 안 되는 AI 부문이고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점이 이 바이두에게는 굉장히 악재가 됐으며 주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수년간의 추세였고요. 그렇지만 그 노력이 훗날 보상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두라는 종목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적극 밀어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이 논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바다가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기억하라. 서민들의 장바구니 노리지 말고 이 미래는 과학기술 혁신과 실물 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라고 중국 당국이 이렇게 입장을 전했고요. 그런 중국 당국의 구미에 맞는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 바이두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미약해도 그 끝은 창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제가 이제 확신을 하기 때문에 주시에서 계속 바이두를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현재 보이진 않아도 인류의 더욱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내실을 다지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준비하는 좋은 기업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좋은 기업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바이두이고요. 어쨌든 중국 내수 시장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독점 체제는 못 만들어도 과점 체제에서 바이두가 이 시장을 이제 점령하는 점유율 정도가 굉장히 상당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미래 예측을 하면서요, 바이두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된다. 그런 부분을 보고서 이 바이두를 지속적으로 이제 주시하고 트래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주요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하면요. 중화권 증시 큰 폭 조정을 보인 가운데 28일 날 이 중국 당국의 구두 개입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를 확인한 후에 중화권의 투자 심리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주요 종목들 급등하는 중입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중국 기업 법령 준수하면은 미국 증시 신규 상장 IPO하는 것 허용할 것이라고 분명히 입장을 전했고요. 언론들, 특히 영미권 언론들은 중국발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뉴스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이 중화권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심지어 폭락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내 언론 같은 경우는 앵무새처럼 이 국제부에서 영미권 소식 번역해서 주구장창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데 그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미권 시각으로 편향되는 경우가 대다수 중국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시장 부진한 것은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내용 전하기 바쁜데 오늘과 같이 회복되는 장세를 이제 주목하는 곳은 잘 없었다는 것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따가 시간적인 차이가 두고서 갭을 두고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제 부분은 그래도 균형적인 관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추세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경제 금융에도 다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인 미국은 긍정, 우호적이고 중국은 부정, 배타적이라는 이분법적 구별을 조장하는 듯한 사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반화의 오류로 보이고요. 시장을 구분해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내 투자자에 도움이 되는 이 국제 경제 금융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미국이 좋고 중국은 나쁘다는 식으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 국내 매체 무지함에 조금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일리를 놓고 보면 중화권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려는 모양새입니다. 단 신규로 출현할 수 있는 그 재료들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중한 입장에서 시장에 변동되는 모습 봐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많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쭉 열거해 봤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서 그래도 시장 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면서 한번 내용 차례로 보겠습니다. 최근 흐름에서 중국 당국은 마치 내부자처럼 이 대의 명분이란 이유를 들어서 시세를 조정하고 이 개미들을 떨쳐내고 개미 떨구기 할 수 있음을 시연했습니다. 최근 이 중화권 종목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요. 어느 정도 투자자들을 떨궈내기 위한 그런 행보로도 한번 다른 입장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급등이 기술적인 반등이고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다만 반중국 분위기가 일어나도 중국 당국은 더욱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 시장 내에 이제 달래는 행보를 보이면서 밀당에 굉장히 고수인 듯한 모양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 중국 시민들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그것을 안다는 일종의 정치적인 셈법도 드러난 것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고통을 받는 것은 다수 글로벌 투자자라는 계산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최근 일련의 규제 강화로요,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줬습니다. 중국에 대한 신용도를 낮추면서까지도 규제를 강행한 것은 이 전국 안정에 대한 의지인과 동시에 이 서방 사회에 공포심을 주면서 개방에 대한 준비를 한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제 개발 성장에서 이제는 공평 분배를 강조하는 중국입니다. 산업 부분에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들고 나왔고요. 일당 독재니 양당 구조니 이것은 이제 서로 간의 그런 이념 차이는 옳고 틀린 문제가 아닌 서로 다름의 문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득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단순히 양자택일을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중국이 잘못하는 것이다. 중국은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모적 논쟁은 하지 말고 중국 당국이 키워주려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해서 투자 루트, 투자를 할 수 있는 철을, 투자 방안을 이제 확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요, 인생을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가 싫어도 먹고 살려면 회사 생활을 해야 하고, 갑질하는 손님 보기 싫어도 서비스원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이 직종자들은 웃으면서 맞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부닥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그래도 웃는 얼굴 하면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중국이나 여러 주변 국가, 일본을 대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거꾸로 가는 최근 모양새입니다. 네, 좋든 싫든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고 있는 중국인데요. 현재 국내 분위기는 중국에 대해서 너무 비우호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능구렁이 같은 중국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물고 뜯고 다투고는 있어도 분명
해외 자금은 중국이 아닌 이 중국이 가진 시장 자체를 보고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렇게 유동성은 움직일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개방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방화벽을 치고서 해외 자본 유입을 통제하고 적정 수준에서 개발하고 아주 찔끔찔끔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권력 분산 우려해서 막는다는 소리를 하고는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가만히 앉아서 먹고 놀게 해줄 수 있는 이 노다지, 이 기업들이 해주고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살면서 자신들에게 불로소득을 주는데 그 노다지를 누구에게 내주고 싶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규제 강화라는 것은 일부 기업 몰아주기라는 이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시진핑 이 중국 주석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최근 장기 집권으로 향하는 그러한 루트, 국제사회 공포감 주기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면서 중국 당국이 셈법, 이 주판화를 굴리면서 이 고심해서 내놓은 자신들의 이 빌어먹기 신공 혹은 포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표피적으로 나오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안으로만 중국을 해석하려 하면요. 절대 일반화시켜서 중국으로 보면은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최근에 사례를 보면서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수십 개의 나라가 뭉쳐있는 곳이고 미국 역시 수십 개의 나라가 뭉쳐있는 곳이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이런 사안들이 뭉쳐서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이루고 있는 여러 이제 인재들, 특히 간부들은 엄청나게 많은 경력을 이제 다양한 커리어를 쌓은 멀티플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는 상대가 중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중국을 감정적으로 욕하기보다는 조금 더 중국을 공부하고서 중국에서 이제 빼먹을 것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팁이었습니다. 시장 요약하는 부분과 저 개인적인 의견을 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국이란 사회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중국에 살아본 경험, 그리고 사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제 아내가 중국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이제 관심도도 높고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인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시황 전해드렸고요. 네, 시장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되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까운 시간 내에 이제 바이두 관련한 영상 한번 준비를 잘 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